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선에 대한 네 번째 시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분명히 조금은 어려워요. 그래서 평소보다는요, 선생님도 조금은 템포를 죽여서 설명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원의 방정식이나 다른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그런 비슷한 내용, 어떤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선생님이요, 먼저 중학교 때 여러분들에게 제시됐었던 교과서, 모든 교과서에서 볼 수 있었던 간단한 예제를 하나 들고 시작을 할게요. 자, 봅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Y축을 하나 그릴 거고요. 여기 무슨 축을 그릴 거예요? X축을 하나 그릴 겁니다. 그리고요, 이 XY 평면 위에 선생님이 임의로 두 개의 직선을 표현을 해볼 건데, 자, 보세요. 이런 직선 하나와 색깔 바꿔볼까요? 이런 직선 하나를 표현할래요. 그리고요, 이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선생님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의 형태로 줄 것이고요.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직선을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말이 꼬이네요.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음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교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고요? P 콤마 Q로서 제시가 돼 있다라고 했다면, 자, 중학교 때 연립방정식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그림을 제시해 두고 여러분들 보고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래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과 A'X 더하기 B'Y 플러스 C'은 0이라고 하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혹시 답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자, 답은 뭐예요? 네! 정확하게 말했어요. 주어진 문자, 개수들이 전부 문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확실한 건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좌표가 바로 X값이고 Y값이라는 거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요. 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된다고요? X는 P가 될 것이고요. Y는 Q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교점의 좌표 찾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파란색 직선이 나에게 주어져 있고 보라색 직선도 주어져 있는데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점 P, Q를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을 건데요? 몇 개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무수히 많겠죠. 선생님이 검정색으로 좀 그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몇 개만 표현해 본다면 이런 직선 있을 수 있죠. 다시요. 이런 직선도 있을 수 있죠. 다시요. 이런 직선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P, Q라고 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말 조금은 어렵지만 그 원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어려워도 중간에 강의 멈추지 마시고요. 한 번은 끝까지 쭉 들으신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찾아서 다시 한번 듣기를 선생님은 희망합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위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면 이래요. 자,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의 뭐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뭐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런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학습 목표가 되는 겁니다.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표현하고 싶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잘 따라옵니다. 자, 선생님이요. 요 첫 번째 직선을 1번 직선이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 직선을요, 몇 번 직선이라고 할 거냐면 2번 직선이라고 할게요. 그리고요, 우리 1번 직선에 1번식의 양변에 1의 양변에 얼마를 곱해 볼 거냐면 m을 곱할래요. 다시요. 1번 직선의 양변에 m을 곱하면 어떤 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m 곱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자, 다시 1번식이라고 할게요. 마찬가지 2번식의 양변에 누굴 곱해 볼 거예요? n을 곱해보면, 자, 두 번째 식의 양변에 n을 곱했으니까 식도 이렇게 쓸 수 있나요? n 곱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은 0이에요. 자, 2번식이라고 적겠습니다. 선생님이 뭐 해볼 거냐면요, 1번식과 2번식을 더할래요. 1번식과 2번식을 더해보면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식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m 곱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n 곱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은 우변은 둘 다 0이니까요. 더해도 0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1번 직선과 2번 직선을 더해서 나온 이 결과를 잠깐 확인해 보시면 조금만 밑으로 내려 볼까요? 자, 다시요. 누구를 확인해 보면요. 이 식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요 m 곱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 n 곱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고 하는 식을 우리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임의의 실수 누구와 m과 n에 대하여 성립하는 무슨 식으로 읽어보고 싶은 거다? 네, 항등식으로 읽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임의의 실수 m과 n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무슨 식으로 읽어보고 싶다고요? 항등식으로 읽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m과 n에 관계없이 주어진 결과가 0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앞 단원에서 공부했다시피 m과 n에 관계가 없어야 돼? ax 더하기 by 플러스 c가 0이 돼야 되겠구나.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이 0이 돼야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즉, 첫 번째 직선도 0이고 두 번째 직선도 0이다.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xy를 찾아보면 처음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두 직선의 교점에 x좌표와 y좌표를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선생님이 무슨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거기에서 우리 다시요. 만약에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만약에요, 임의의 실수 m과 n에 대하여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요. 선생님이 이런 걸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m과 n은 임의의 실수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m 대신에 누굴 대입하고요? m 대신에 왜 1이라고 적었을까요? 바보죠? m 대신에 누굴 대입해보면 0을 대입해보면 만약에 m에 0을 대입해보면 첫 번째 식이 0 곱하기 누군가니까 0이 돼서 사라지는 거 보일까요? 그럼 남아있는 식은 어떤 식만 남아있어요? n 곱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고 하는 식만 남아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누가 0이 아니었다면 n은 0이 아닌 상황이라면 양변을 n으로 나누어서 표현하면 어떤 식을 만들 수 있을 거다?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쁘지가 않네요, 강의 자체가.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너무 문자로만 표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시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강의를 찍을 것을 약속을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할 테니까 어려워도 조금만 참고 따라와 주세요. 자, 다시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m이 만약에 뭐였다면요, 0이고 n이 0이 아닌 상황이었었다면 분명히 주어진 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이 0이 돼야 되겠죠. 그 말은 우리 보라색 처음 위에서 표현했었던 보라색 직선이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이 보라색 직선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다시. 만약에요, 주어진 식에서요, 이 식에서요, n이 0인 상황을 생각해서 n 대신에 0을 대입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뒤에 부분이 사라질 겁니다. 왜요? n이 0이니까요. 그럼 어떤 식만 남아있냐면요, m 곱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이 남아있을 텐데 주어진 상황에서 만약에요, m이 0이 아니었었다면 마찬가지 누가 0이 돼야 되니까요, ax 더하기 by 플러스 c가 반드시 0이 돼야 될 거니까 어떤 직선 또한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보이는 처음에 우리가 그렸었던 어떤 직선, 파란색 직선도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다? 이런 항등식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m과 n에 따라서 평면 위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m과 n이라고 하는 임의의 실수를 나타내는 문자 2개를 써서 나타내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왜? 문자가 2개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만약에 m이 뭐가 아닌 상황을 가정을 한다면 m이 0이 아닌 상황을, m이 0이 아니다인 상황을 뭐해서 가정을 해서 양변을 뭐로 나누어서 표현하자? 양변을 m으로 나누어서 나누면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이렇게 표현돼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더하기 m분의 n 곱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이라고 하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잘 봅니다. m도 실수죠. n도 실수죠. m분의 n은 실수분의 실수니까 실수죠. 그래서 우리는 이 m분의 n이라고 하는 녀석을 어차피 실수니까 m분의 n으로 적지 않고 이 부분을 어떤 k라고 하는 또 다른 실수로 표현해서 이 식을 이렇게 적겠다라는 거죠. ax 더하기 by 플러스 c 더하기 k배의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은 0으로 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빨간색 식을 표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m이 0이 아니어야 된다고요. m이 0이 아니어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m이 0이 아닌 상황이라면, 다시요. m이 0일 때 우리는 이런 직선이 표현됐었죠. m이 0이 아니라면 이런 직선이 표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위에 있는 m과 n에 대한 항등식 표현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는, 즉 최종적으로 무슨 색처럼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보라색의 모양처럼 표현하기 위해서는 m이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이 필요했었고요. 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어떤 직선만큼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는 얘를 0으로 만드는 직선은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원론적으로 선생님이 전달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이 강의는 100% 다시 찍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결론은 좀 쉽게 내려보자. 자, 다시 결론은 쉽게 내려보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했던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직선에 뭐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떠한 식을 쓸 수 있으면 된다? 다음과 같이. 자, 여기 봐. 얘 직선이죠. 무슨 선이라고? 직선. 얘도 직선의 방정식인 거죠. 는 0이 있다면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직선 플러스 무슨 직선? K 직선은 0이다. 다시 직선 더하기 K 곱하기 직선은 0이다. 다시 직선 더하기 K 곱하기 직선은 0이다. 물론 이 직선은 첫 번째 직선을 의미하고요. 파란색 직선을 의미하고요. 이 직선은요, 보라색 직선을 의미하는데 파란색 직선과 보라색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표현하고 싶으면 직선 더하기 K 곱하기 직선은 0이다 라고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어떤 직선이요? 보라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직선은 절대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3x 더하기 4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의 뭐를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하여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면 항상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은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다? 네, 기억하시죠? 직선 플러스 무슨 직선? K 직선. K 직선. x-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표현하자고요. 이거 어려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디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자고요? 네,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직선은 K 값에 따라 무수히 많은 직선을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떤 직선 하나만큼은 표현할 수 없다? K 옆에 붙어있는 요 x-2y 플러스 1을 0으로 만드는, 즉 x-2y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은 뭐 할 수 없다? 표현할 수 없어요. 라는 것만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많이 어려워요. 더군다나 지금 시간이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새벽 4시 27분이에요. 선생님이 너무 늦은 시간에 강의를 찍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쉽게 표현해주고 싶었던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어렵게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거는요, 분명히 선생님이 다시 좀 더 쉽게 쉬운 강의로 다시 대체할 거고요. 자, 오늘 강의 또한 일단 조금 현학적인 수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이 강의 또한 따로 삭제하지 않고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목표를 위하여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 고등학생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